반갑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세션 중에 가장 지루한 세션, 컴퓨터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의 독특한 몇 가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고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엔진의 개요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있는 구문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약간 번역체지만 읽어보시면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글 인프라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및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 엔진은 우수한 확장성과 성능과 가치를 제공하고 구글 인프라의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부가 기능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고요. 사전에 투자하지 않아도 업프론트, 미리 주입을 하지 않아도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에서 빠르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가상 CPU, vCPU를 수천 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디테일을 들어가면 구질구질하게 말이 많은데 제가 굳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번역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컴퓨터 엔진이 커버하고 있는 게 머신 타입을 선택하는 거예요. 머신 타입을 CPU의 조합이 더 많은 것, 메모리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그 다음에 어떤 CPU는 코어를 쉐어하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그 다음에 GPU 옵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GPU에 관계되는 어떤 컴퓨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게 VM을 만드는 기본 구성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적으로 퍼시스턴트 디스크, 제가 연단에서 내려오면 곧 올라오실 분이 설명해 주실 스토리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 중에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성능을 내는 그런 스토리지가 있고 SSD, 그 다음 로컬 SSD라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 SSD는 VM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요. 스크래치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빠르고요. 대신에 데이터 보존이 안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냅샷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업과 비슷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업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다음 디스크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고요. 다운타임 없이. 그 다음에 머신의 메타데이터를 여러분이 수집하실 수 있고요. 셋업 스크립을 VM 안에서 구성하지 않고 VM 외부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제공한다는 건데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컴퓨터 엔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고민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온프레임에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사이즈, 핏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VM을 디플로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VM들을 가지고 일라스틱하게 스케일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드실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직접적이고 메모리 인텐시브가 있는 것은 큰 VM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복원력을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자동 크기 조정이 되는 여러 가지 VM을 하나의 묶음을 불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엔진은 VM 타입을 선택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어떤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사이징을 정확하게 해서 VM을 크게 하나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러 VM을 가지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냐라는 게 기본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선택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독특한 컨셉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스크롤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뭔가 조직적으로 잘 설명한 것 같지만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가상머신 인스턴스, VM 인스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범정이고요. 하나가 워크로드 최적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워크로드 옵티마이즈드 유형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빨간색 부분과 빨간색이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범용, 제너럴 퍼포즈, 말 그대로 범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성비 굉장히 좋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성능과 비용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수평 확장용으로 디자인된 것 하나입니다. 스케일 아웃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수평 확장용으로 만들어진 건 몇 가지 기능적 제한이 있는 반면 네, 코어당 성능을 비용에 맞춰서 최적화했고요. 그게 맞춰서 디자인된 VM 타입입니다. 워크로드 최저가 빨간색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산 메모리 가속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컴퓨터 옵티마이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엑셀러레이터 옵티마이즈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옵티마이즈는 GPU 머신이에요. A2와 A2 울트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엔비디아의 A100 GPU가 탑재되는 머신입니다. 그 위에 보이는 메모리 최적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메모리 DB 그리고 뭐 SAP 하나라든지 이런 것에 타겟한다든지 아니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컴퓨터 워크로드들이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 워크로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메모리가 아주 큰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연산은 말 그대로 연산의 최적화, 고가용성, 가장 높은 수준의 컴퓨팅 사이클을 원하신다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머신 이름 앞에 붙는 영문자 한 자리를 보면 느낌이 오죠? C는 컴퓨트, M은 메모리, A는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E는 efficiency 이렇게 되겠죠? 머신 계열 정보는 이 URL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그 한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가 굉장히 깁니다. 긴 대신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선택적으로 CPU만 비교하거나 아니면 개개 옵션을 비교하는 그런 선택으로서 페이지를 변환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가상 머신 인스턴스, VM 인스턴스의 이름 규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말 하나 생략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VM을 선택하면 여러분 콘솔에서 보이는 게 N2 스탠다드 8과 같은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VM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시 가장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컬럼, 세 개의 컬럼 중에 그것은 머신 패밀리랑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표기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N이라는 머신 패밀리의 세컨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N2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N2 내에 있는 클래스를 두 번째 컬럼에서 설명합니다. 지금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클래스에 속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의 숫자는 이 VM이 차지하는 vCPU의 숫자입니다. 하이퍼 스라이딩이 이네이블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해당 VM에 로그인해서 조회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예요. 지금 이 N2 머신은 8개의 vCPU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다른 것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옵티마이저 C로 시작하고요. 세컨 제너레이션의 D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여기는 인텔 X86 CPU가 아닌 CPU의 인디케이터입니다. D 같은 경우는 AMD CPU를 사용했을 때 D라고 붙고요. ARM CPU를 사용하면 A라고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 CPU는 CPU 인텐시브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2는 V코어의 개수가 112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방 해석이 되죠. 메모리 옵티마이즈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울트라 멤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CPU 개수가 160개예요.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항상 CPU 개수를 뜻하진 않아요. 마지막에 있는 초록색 A2 머신 같은 경우에는 메가 GPU 클래스에서 16G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CPU가 아니라 GPU 개수를 뜻할 때는 마지막에 G라고 붙여서 혼돈되지 않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 인스턴스 가상머신 인스턴스 이름을 직관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 규칙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컬럼에 클래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N2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하이 CPU, 하이 메모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CPU가 더 많은 것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더 많은 것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1대4의 CPU 대 메모리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 CPU 같은 경우에는 1대1, 그리고 하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대8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율은 실제로 이 배율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하게 1대8의 배율을 가지고 있는 하이 메모를 선택했다고 해서 메모리 IO가 뭐 극도로 좋아진다든지, 혹은 1대1의 하이 CPU를 선택해서 CPU 클락 수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약 10몇 페이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수령했을 때 참조해서 읽어보시라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글자가 많고 작고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읽기가 힘드실 겁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고요. 특징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이 툴은 06코어를 쉐어를 해요. 다른 VM과. 대신에 굉장히 싸게 제공됩니다.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없는 것에 반대급부로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AMD 에픽 CPU랑 인텔 제온 CPU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이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프론트 웹을 설계할 때 스케일러블하게 디자인을 하고 클러스터에 묶었다면 이와 같은 선택이 굉장히 좋은 비용 효율화의 기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툴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쉐어드 코어가 있어요. 쉐어드 코어에 해당되는 것은 CPU 버스팅을 제공합니다.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100에 가까워지면 일시적으로 더 많은 C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성능을 제공합니다. E2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30초, E2 스몰 같은 경우 60초, E2 미디엄 같은 경우 120초간의 추가 성능을 제공하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엔투머신은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스 중에 머신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범용인데 성능이 그렇게 뒤지진 않고요. 범용인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당 그 얻는 성능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도 최대 CPU 128개, 메모리 864GB까지 구성이 가능해요. 균형 잡혀 있는 범용치고는 굉장한 스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그레스 네트워크도 100GBps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VM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요. 커스텀 VM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인데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2D는 N2의 AMD 버전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다음에 타우 플랫폼이 있는데요. 타우 플랫폼은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에 선보인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스케일아웃 전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몇 가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이는 CPU만큼 온전한 성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멀티스레드는 코어를 쉐어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대부분의 X86 플랫폼에서는 코어당 2개의 하이퍼스레드를 가져가는 HT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타워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CPU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들이 지원되고 클락 스피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플랫폼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vCPU당 4GB 메모리에 1대8 이런 메모리 구성은 안 되고요. 1대4 되고요. 대신에 ED 코어, 리얼 코어, 피지컬 코어라는 그런 사실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그레스 네트워크는 32GB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워 플랫폼에 ARM CPU를 쓰는 것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ARM에 대한 그 길고 두터운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시장에 넓게 공개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제품으로서 타오 T2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오 T2A는 올해 4월 5일까지
설명에 있는 것처럼 크레딧을 제공해요. 별다른 절차 없이. 대신에 타오 T2A는 오른쪽 위에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특정 리전의 특정 존에서만. 시험적으로 배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사용하는 타오 T2A는 밑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료 체험판처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ARM 플랫폼에 대해서 진심이고요. 최근에 IT 기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ARM 플랫폼에 사용할 CPU를 디자인과 생산을 어디랑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세대와 차차세대, 차차차 세대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N1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GPU 중에 우리가 그 인퍼런스 레이어에서 효과적으로 비용 효율을 가지고 쓸 수 있는 GPU가 있어요. T4라는 GPU가 있는데 그 GPU를 사용하려면 N1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N1은 N 클래스에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요. 그래서 CPU 제너레이션이 약간 뒤쳐져요. 대신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C2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옵티마이즈고요. 그래서 CPU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고대역 이그레스 네트워크를 요구할 경우에 C2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었던 N5 머신에 대해서 4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CPU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C2D는 같은 패밀리 내에서 AMD 에픽 밀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이 C2D는 특별하게 컨피덴셜 VM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요.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시장에 선보였던 기술인데요. 컨피덴셜 VM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뒤에서 두 번째 메모리 옵티마이즈 플랫폼이 CPU VM 타입이 있습니다. M1과 M2,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둘 다 존재하고요. 메모리가 엄청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가바이트당 메모리의 비용이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M1과 M2는. 그리고 최근에 M3, 서드 제너레이션의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VM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M1과 M2는 인메모리 DB 컴퓨팅을 위해서 특징적으로 구성을 했다면 M3는 그 확장을 해서 메모리 인텐시브한 컴퓨팅을 모두 다 커버하는데 저희들 초점을 맞췄습니다. 순전히 데이터베이스만 뿐만 아니라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그런 연산 자원을 필요할 경우 만약에 그 연산 자원이 광대한 메모리 양을 요구한다면 M3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CPU 성능까지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기가바이트당 비용을 지불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A2는 A2 울트라가 나오면서 기존의 A2를 A2 스탠다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A2 스탠다드와 A2 울트라는 한 가지 점이 다릅니다.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꼽자면 GPU 메모리의 양입니다. 2배가 달라요. A2 스탠다드는 A100 GPU의 메모리량이 HBM이라고 부르죠. 보시면은 A2 울트라는 80GB의 HBM을 지원해요. 한 GPU당 80GB의 로컬 메모리를 지원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A2 스탠다드는 40GB를 지원하는 대신에 무려 16개의 GPU를 하나의 VM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A2 울트라 GPU 대시 16G입니다. 물론 NVLink 대역폭을 지원하고요. A2 울트라는 대신에 GPU당 HBM을 80GB 지원하는 대신에 최대 GPU 개수는 8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IML, 머신러닝에 관련된 어떤 워크로드를 구성을 하신다면 HBM 메모리가 거대한 A2 울트라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루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만의 특별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VM입니다. VM을 지금까지 클라우드 세상에서 VM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 몇 가지를 생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의료 회사의 매장에 가서 마치 편의점에서
어떤 식품을 사듯이 옷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거의 그런 옷을 입거든요. 싸고 저렴하고 제 신체 사이즈에도 적합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신체 사이즈에 정확한 옷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맞는 옷을 선택을 해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왠지 내 몸에 맞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순간이 생기고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사회 초년생만 해도 맞춤 양복을 입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양복이 집에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직장인들이. 저도 그때는 정장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맞춤복과 기성복의 차이는 확연했어요. 맞춤복을 입었을 때는 이게 마치 내가 옷을 한 겹 덜 입은 것처럼 편안했던 것에 비해 반해서 굉장히 저렴한 아울렛의 즐비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 가서 3분의 1 가격 혹은 5분의 1 가격을 주면 비슷하게 보이는 정장을 살 수는 있지만 몸에 맞는다는 생각이 잘 들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클라우드 세상에서 VM들이 시장에 공급될 때는 마치 기성복처럼 제공이 됐어요. 티셔츠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라지, 엑스라지 이런 이름을 네이밍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마치 테일러드된 맞춤복을 입는 것처럼 VM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커스텀 VM입니다. 커스텀 VM은 메모리와 CPU량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이 위에 보면은 VM들이 맞춤복처럼 정확한 사이즈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VM들은 유틸라이제이션이 달라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적합한 유틸라이제이션에 적합한 VM 사이즈를 만든다는 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성복 세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맞춤복처럼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파란색 막대가 유틸라이제이션을 가정하면 그 크기에 맞는 VM 사이즈를 CPU와 메모리를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코스트 세이빙에 이만한 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적은 CPU와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익스텐드 메모리란 영역에 가기 전까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내에서의 메모리량 내에서는 커스텀으로 CPU 메모리 레이소를 바꾼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CPU 단가, 메모리 단가를 그대로 더하기 위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간단한 시연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 콘솔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엔진을 선택하고 Create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VM 인스턴스 유형은 범용 워크로드를 위해 마련된 E2, N1, N2, N2D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N2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머신 타입에서 커스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서 여러분께서 자유로운 CPU 수와 메모리 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어디서 더 적은 코어 수에서. 그렇다면 익스텐드 메모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활한 메모리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익스텐드 메모리예요. 익스텐드 메모리는 기존의 기본 메모리에 비해 단가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단가의 반영은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어에 12GB의 메모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완성된 CMT 유형의 N2 머신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CPU 메모리 레이서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기존의 커스텀 VM인 상태가 아니면 확장 메모리에 접근할 이유는 없고 그럴 기회는 없어요. 확장 메모리는 단가가 달라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싼 메모리 단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께서 꿈에서 그리던 온프레미스에서 전혀 구현할 수 없고 어떤 클라우드 벤더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레이소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하고 저희들 같은 저 같은 인프라 가이에게 가장 클라우드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었던 게 오토스케일링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오토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특정 제가 만든 클러스터에 부하가 발생을 하면 더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주고요. 부하가 반대로 적어지면 투입된 자원을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징적이지는 않아요. 네. 오토스케일링은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저희들 카테고리 밑에 존재하고요.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은 왠지 안 매니지드한 인스턴스 그룹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언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과 함께 병행합니다. 병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깊게 들여다볼 일이 있으시면 이 차이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토스케일링을 만들었을 때 단순하게 부하 정도에 따라서 리소스를 더 투입해주고 리소스를 다시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여러분께서 구성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에 언제 부하가 생기고 언제 부하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스케줄을 걸 수도 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5시까지는 VM 개수를 2배수로 늘려라라는 스케줄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프리딕티브 오토스케일링은 여러분의 클러스터를 관찰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해서 자원을 늘려놨다가 그리고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 어떤 수준의 오토스케일링도 부하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설정을 하더라도 그게 기민하게 움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트리거로 생각했던 부하 정도에 인계했을 때 추가적인 자원을 투자를 하면 새로운 VM들이 생성되고 그게 자원을 분배받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 밑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부하가 급진적으로 늘어난다면 급증을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VM이 배부되는 시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좋은 영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리딕티브 오토스케일링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클러스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언제 더 늘리고 언제 낮추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실제 부하가 생기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요. 실제 부하가 사라지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리소스를 회수합니다. 실제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제 부하 우리가 매트릭으로 지정한 CPU라든지 로드 밸런서라든지 여러 가지 계측 데이터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전체 VM 수를 줄여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일정 시간 동안은 서비스 디나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프레딕티브 오토스케일링에서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C2D 설명할 때 컨피덴셜 VM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컨피덴셜 VM은 한 줄로 설명하면 AMD가 제공한 기술이고요.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여러분이 컴퓨팅하는 그 순간에 모든 데이터를 인크리션 하는데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까지 인크립션을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요. 클라우드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도 하이제킹을 해가봐야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발적인 데이터 유출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우발적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그 내용을 유출을 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카드사에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카드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카드사는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인크리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출한 사람이 그걸 어디다 팔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데이터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크리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침입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뚫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장치는 매우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산하는 데이터가 매우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면 이런 선택이 굉장히 좋은 구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관리자, 그 해킹의 문제, 데이터 유출의 문제는 사실은 내부자의 유출이 굉장히 제일 많죠. 네, 관리자가 데이터를 유출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다음 호기심 많은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용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펙터, 여러분 기억하죠? 멜다운 같은 거. 그런 인프라 버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안심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팟 VM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있는 것처럼 기존에 다른 이유로 말하던 그런 VM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 VM 타입은 24시간 가동 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스팟 VM으로 리브랜딩을 했어요. 그리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래서 업계 공통으로 쓰는 용어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스팟 VM이에요. 저희들은 월 1회 이하 가격 변경을 보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스팟 VM이 시간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거나 월 1회보다 낮은 자주 가격을 변경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API를 짜가지고 가격을 와칭해서 온디맨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다른 할인 프로그램보다 스팟 VM이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 아직 해보신 경험은 없으신가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60% 이상의 할인 보장을 통해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정 VM 하나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VM이 스팟 VM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영하는 워크로드가 어떠한 인터럽을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영원히 켜져 있어야 되고 나 또한 끄는 게 두렵지 않다면 스팟 VM을 사용하는 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 스팟 VM은 제가 왜 그런 얘기하면 스팟 VM은 그 점유의 문제예요. 점유의 문제. 스팟 VM은 점유권이 낮아요. 점유 우선도가 낮아요. 클라우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점유권이에요. 모든 클라우드가 그래요. 내가 공통된 인프라를 나눠서 쓰는데 내가 점유권이 높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점유권이 높아져요. 그게 커미티드 유즈잖아요. 내가 커밋을 하고 나면 그거는 리저브를 할 수가 있고 그건 나만 쓰게 되니까 비싸진 대신에 그 점유권은 내가 오롯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스팟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점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굉장히 저렴하게 리소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거의 모든 리소스는 그 점유권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려요. 그 컨셉을 이해하시면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도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격 형성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형성은 그림과 같은 것처럼 이런 요소에 의해서 전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CPU 개수, 메모리의 량으로 기본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디스크를 어떤 디스크를 붙이느냐, 퍼시스턴트 디스크, 그러니까 블럭 디바이스죠. 여러분 노트북에는 SSD, NVMe 혹은 그럴 리 없겠지만 스피드 디스크가 붙어 있다면 그게 퍼시스턴트 디스크와 같은 겁니다. 잠시 뒤에 저희 엔지니어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디스크를 추가로 붙인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어디셔널 네트워크, 더 높은 고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메모리를 앞서 보신 것처럼 커스텀부에서 스테이트 메모리를 쓴다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기본적으로 VM은 이런 식의 가격 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팟 VM 얘기하면서 잠시 뒤에 30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점유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점유권을 가져가면서 또한 저희들은 그 점유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CUD는 약정 할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 계약서에 기간을 확정하고 어떤 특정 리소스를 사용하겠다고 명기하신 다음에 저희들과 계약을 하시면 CUD 약정 할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1년 혹은 3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콘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온디맨드 가격이에요. 주문형 가격이라고 저희들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그건 쓴 만큼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팟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팟 프로그램은 리저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지속 사용 할인이 있어요. 지원되지 않은 VM도 있습니다. VM을 선택하실 때 앞서 제가 약간 데모 영상에서 오른쪽에 가격표가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은 SUD 지속 사용 할인으로 몇 퍼센트 할인됩니다라는 게 마이너스로 숫자가 딱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정 VM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24시간 7일 동안 한 달 혹은 그 이상 뭐 이렇게 사용하면은 분단위 요금에서 할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속 할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프라를 구성하실 때 최적의 비용을 선택하실 때 이런 컨셉을 머릿속에 두고 계신다면 비용 최적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면 스팟 VM이 답일 수가 있고요. 대규모 VM 플레이스를 구성한다면 CUD가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따로 설명드리면 정말 지루한 설명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만큼 중요하지만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우리 국영수 배울 때 되게 지루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두면 얘기될 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의 특징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VPC가 있어요. VPC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모든 리소스의 기본이에요. 앞서 제 데모 영상에서 커스텀 VM을 배포할 때도 VPC가 없으면 배포되지 않아요. VPC는 IP를 리소스에 할당해 줄 수가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 라우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파이어월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VPC가 없으면 VM을 배포할 수 없다. 그래서 VPC부터 만드는데 VPC는 이런 거예요. 저희 VPC는 좀 특이해요. VPC 하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품고 있습니다. VPC는 전 세계 모든 리전을 커버해요. VPC 하나로 모두 통신할 수 있어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아무도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대신에 리전 단위로 무언가를 좋은 단위로 뭘 하려면 서브넷을 만드시면 돼요. 서브넷 단위는 그런 다른 클라우드 제공자들처럼 iNet이나 VPC랑 같은 개념의 구획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서브넷을 자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시다 네트워크를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VPC로 전 세계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북미에 있는 ERP 시스템도, 일본에 있는 CRM 시스템도, 호주에 있는 포스 시스템도 하나의 VPC 안에 넣어서 교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가 글로벌 리치아웃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글로벌 로드 밸런스 엔드포인트 있으면 전 세계에서 접근되는 거 아니야? IP 하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IP까지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저희들은 최단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IP, 이 로드 밸런스 엔드포인트를 찾아갈 때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줄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용자는 단일 글로벌 애니캐스트 IP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니캐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잡한 네트워크 설계 없이 여러분의 VM 플릿 혹은 뭐 메이저드 인스턴스 그룹 혹은 어떤 서비스, 클라우드 펑션, 어떤 서비스가 백엔드에 있다 하더라도 앞에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배포를 하시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의 고객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에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요. 글로벌 로드 밸런스도 있고 다른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처럼 리저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널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리소스 간에도 로드 밸런스를 배포해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레이어 7, 그다음에 레이어 4, 그다음 소켓 통신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저 케이블 깔 때부터 느낌 오셨죠? 네트워크의 진심이라는 거. 네, 저희들 하드웨어부터 기술적으로 모두 다 진심으로 네트워크를 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포를 받으시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중간에 삽입을 했고요. 사실 5번째 네트워크로 이 세션이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홍보를 좀 하려고 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저기 C3 VM입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즈 VM이고요. 밑에 상세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이 주제로 과거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 때 발표를 한 영상을 보셨다면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출시 전이었고 지금은 퍼블릭 프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콘솔에 들어가면 C3 VM을 지금 쓰실 수 있어요. 200기가 bps의 저지연 네트워크, 로 레이턴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요. 인텔 4세대 사파이어 레피드 CPU를 지원합니다. 10배 향상된 IOPS 고색 스토리지를 지원해요. 블럭 스토리지가 여기가 붙는 거예요. 저희 콘솔에 가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즈 선택하면 C3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리전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아직 퍼블릭 프리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4세대 인텔 CPU 사용하고요. 이 IPU는 인텔과 함께 디자인을 했어요. 물론 이 CPU 커스텀된 CPU지만 거기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서 한 이야기에 반복된 이야기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또 적었습니다. 200기가 bps의 저지연 네트워크, 전 세대 대비 최대 10배 빠른 IOPS 스토리지가 제공이 됩니다. 벌써 저희들은 프라이빗 프리뷰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프리뷰를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런 고객사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실제 베타 테스팅을 했다고 볼 수 있어 크로즈드 베타 테스트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냅이라는 회사 아시죠? 스냅은 주요 워크로드에서 C2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거기보다 20% 높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패러랄웍스는 노아라고 있어요. 노아가 그 미 국립해양 대기청의 약자인데요. 노아의 멀티클라우드 R&D 컴퓨팅 환경을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기상 상황에 대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거기서 패러랄웍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멀티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와프라고 있어요. 웨더 리서치 앤드 포캐스팅이라는 그 약자인데요. 거기서 기상 연구 및 예측 혹은 예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C3 머신을 썼습니다. 기존 대비 10배 높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엔시스는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걸 쓰지 않고 우리가 거대한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의 어떤 단계에서는 엔시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시스에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더 높은 메모리 대역과 더 낮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통해서 주요 제품의 실행 시간이 3배 향상되었다고 해요. 컴퓨터 엔진에 대해서 찾아보는 URL은 간단해요. 네, cloud.google.com/compute/docs에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한 그 모든 내용이 거기도 똑같이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텍스트 인텐시브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